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롯데 홈쇼핑 뇌물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까지 줄줄이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가운데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검찰 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기 초에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이렇게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다면 아주 초유의 일이었죠. 근데 어쨌든 오히려 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전병헌 전 수석은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혐의를.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정부의 그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근데 그런 와중에 청와대 참모가 이제 구속이 되면은 만약에 적폐청산에 대한 뭐 나름 정부로서는 검찰로서는 명분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현직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참모다라는 점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각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전병헌 전 수석만 기각이 된 게 아니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잖아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로서 상당히 이 수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검찰의 수사 자체는 상당히 동력을 잃을 당분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서 이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제 법원의 설명이었는데 검찰의 수사 동력이 말씀하신 대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그 아랫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 협회에 후원금을 받는 사목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 그중에 1억 3천을 또 빼돌려 가지고 또 횡령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쪽 e스포츠 협회의 카드를 무단으로 이제 쓴 사람들 등등 이런 행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고 그 관련 자료들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병헌 전 수석이 이 모든 일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걸 판사한테 제대로 설득을 못한 거죠. 판사가 볼 때는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그 입증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이런 부분도 보면은 뭐 도주 우려는 별로 없고 증거인멸이라는 부분도 자료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증거를 감춘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과 이 나머지 사람들 간의 이 연결 관계, 그 과정에서 전병헌 수석의 역할 이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 못하고 구속영장을 좀 무리하게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재청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청구를 못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은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거든요. 원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건가요? 그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려면 그 구속될 때와 달리 상당한 정도의 상황 변경이 있어야 된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열하루 만에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거거든요. 석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석방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도 다 구속 적부심 자체가 기각된 경우가 많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합의를 했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던 게 소명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석방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제 구속 적부심 이후에 석방이 결정됐어요. 보호석 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 변경도 없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일단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검찰로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사항을 이제 김관진 전 이제 장관이 지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관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됨으로써 네. 검찰의 그런 수사는 굉장히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은 두 사람의 석방 소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구속적부심의 원래 취지는 헌법에 규정된 원래 취지는 같은 법원의 같은 판사들이지만은 요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의 판단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검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상황이 생겼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었더라도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피의자가 합의를 한다든가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백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안 생기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원래의 다른 판사가 영장 발부했을 때 그 판단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구속적부심의 취지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 구속적부심 그 심사하는 판사는 당연히 요 전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한 거 그거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다시 의심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그 뒤에 무슨 상황이 변화가 생겼으면 그 변화된 걸 가지고 이제 적부심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안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원래 적부심의 취지하고 이제 벗어났죠. 근데 이번에는 원장님 말씀하신 건 아무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요전에 강부영 판사가 영장 발부한 거 그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신광열 부장판사와 그 옆에 있는 배석 판사들이 합의부가 그렇게 판결한 거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헌법에 규정한 구속적부심의 취지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과거의 관례대로 볼 때 이거 이번에 구속적부심은 일탈이다. 좀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여당은 네. 일탈이다라고 그러는데 일탈이다라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그 전에 구속적부심이 약간 좀 편법으로 돼 있던 거고 지금은 제대로 헌법적인 취지에 맞게 이제 한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적부심을 한 해에 3만 명 가량을 구속영장에서 발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3만 3천 명 가까이 발부를 했는 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속시켰는데 그 적부심 신청한 게 7.4%밖에 안 돼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7.3% 기대한 것도 한 것도 15.3%만 저기 적부 그 석방이 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만큼 구속적부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던 제도인데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제도의 취지가 좀 살아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긴 네. 해요. 우리 조 의원님 말씀처럼 구속적부심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을 법원은 어쨌든 가능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긴 한데 아무튼 현실은 어쨌든 거의 기각이 돼 왔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들도 잘 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적부심 자체를 권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엔 가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그야말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주 검찰로서는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네, 이 국방부 지휘라인에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석방이 되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 곧 네. 소환해서 수사한다라고 이제 그 언론에다가 이제 좀 그 이야기를 한 그 근거가 저 사이버 사령부와 국방부 그 문서에 공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두 번 있어서 그걸 받들어서 그 사이버 사령부 그 군무원을 증원을 했다. 47명인가를 더 뽑았다. 네. 요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다. 라고 해서 사실 그 자체로 보면 좀 무리했습니다. 인원을 더 뽑은 것이 그 인원이 잘 못한 거, 정치 댓글, 선거 댓글을 다른 걸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대통령이 공범일 수 있겠지만은 인원을 더 뽑으라고 한 것이 왜 범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김관진 장관조차도 밑에서 이태하 심리단장이라든가 이 사람 밑에 있는 또 군무원들이 댓글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결국 이제 석방한 거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김관진 장관을 검찰이 이제 범죄라고 이렇게 한 거는 그 공문에 그 밑에서 올린 공문에 김관진 장관이 체크를 딱 한 거. 이걸 보고 이거는 자기가 이거 다 읽어보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 댓글, 선거 댓글 다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시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또 이제 발부도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구속적부심 판사는 이거 체크한 거 이거는
그냥 내 봤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김관진 장관과 그 변호인단의 뜻이 말이 더 맞다. 이거 체크한 거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받고 이걸 동의했고 이걸 지시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거는 무리다. 우리도 공무원들이 위에 상급자가 많은 밑에 와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지만은 그걸 다 보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봤다고 해서 그것 다 동의하고 지시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 다른 부처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원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무리하다라고 이렇게 딱 그 연결고리가 인정이 안 된다고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인정이 안 된다기보다는 입증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대통령까지 연결하는 거는 더더욱더 무리해서 검찰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수사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고 그 이상으로 이 법원에다가 법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범죄 소명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의 애초 계획대로 이 수사를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또 그 밑에 있는 김관진 장관이나 또 이제 그 사이버 사령관을 수사를 구속 수사를 진행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애로에 봉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곧 있으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가능성이 아예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소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확실한 어쨌든 입증할 자료가 있거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앞서 우리 조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관진 장관,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그 문건에 이제 그 문건을 보여줬더니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근거인 것이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건에.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태하 전 심의단 전 단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 2심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거기 판결문에는 어쨌든 정치 관여, 선거 개입 혐의로 이번에 이제 났단 말이에요. 1년 6개월이 났죠. 2심에서 이태하 전 국정심의단 전 단장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런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이 영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기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입증할 근거가 좀 희박하다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이런 상태에서는 소환하기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대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게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이 석방되다 보니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예. 이게 우병우 전 수석과 뭐 동향, 동문, 연수원 동기다. 또 정치적 성향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논란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라고 추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고 또 저 신광열 재판장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그 강부영, 조의연 영장 담당 판사들이 저 최순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하고 있을 때마다 서로 찬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좋아할 때 좋아하지만은 자기들 뜻하고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허위 사실도 많았죠, 사실은. 네. 나중에 사실도 아닌 것들이 밝혀진 것도 많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들의 그런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거, 협박을 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당 대표라든가 저 여당 중진, 야당 중진들이 나서 가지고 판결 하나하나에 영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판사들은 사실은 조용히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뭐 정치인들처럼 막 이렇게 기가 세고 더 세고 막 그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색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권력이 누르고 여야 권력이 누르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협박하고 근데 길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라. 네 애들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유리한 사람은 유리하겠지만 불리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불이익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사건, 행정적 사건들을 갖다가 검찰이나 법원에 갖다 가져가지고 법적으로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나하나 결정하는 걸 갖다가 정치권이나 또 그 일반 그 당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일일이 간섭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삼권 분립의 민주 정체가 이게 굉장히 흔들리는 조짐이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정치인들 얘기를 해주셔서 네. 듣고 싶은데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이제 경우가 꽤 많아요. 지난 9월에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적폐청산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검찰이 이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법원은 공개적으로 반박문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폐청산이 전부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에 지금 검찰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특징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라 말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또 사법부도 정치적으로 과거의 경우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사법살인도 있었고 말이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흔들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무튼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안 아까 이제 그 구속적부심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사정 명령이 없는데 이거 같은 법원에서 불과 열흘 사이에 이렇게 기각이 될 수 있냐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일이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원론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발부되는 게 유불리가 갈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야가. 그럴 때마다 정치권이 입장을 계속 내고 반박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사법부도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분들입니다만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도 이 영장 발부에 뭐 신중을 기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제 의외인 거죠.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예.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검찰이 정말 역시나 또 이번 사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환 의원을 다음 주 화요일에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예. 불응하겠다고 했거든요. 최경환 의원은 일단은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심지어 만약에 사실이면 1억 받은 게 사실이면은 뭐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혐의를 이제 완강히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소환 오라고 그래도 뭐 갈 생각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비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임의 소환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갈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구속영장을 직접 소환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결백을 하고 한 거는 체포영장이든 그 사전구속영장이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일단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의석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당과 또 일부 야당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표결이 될 경우에 반 이상이 그 영장 체포 동의를 네. 갖다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검찰이 강제 소환을 네.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이죠. 최경환 의원은 지금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일단 돈을 건넸다, 특활비를 건넸다 이 얘기를 지금 한 상태예요. 네. 이병기 전 원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뭐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사살 한다는 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수사를 해봐야지 않는 상황인데 국회가 회기 중이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은 거짓말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단정할 수 없는 거겠죠.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단지 만약에 정말 스스로가 돈을 안 받았다면 할복을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결백하다면 소환에 응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행위는 좀 나중에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검찰 수사라든지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이런 것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론을 모으고 있는데 하지만 예.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의원 비호할 생각 없다,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개판 갈등으로 불거지지는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뭐 없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특활비 수사란 걸 통해 가지고 정치권을 옥죄려고 한다. 특히 야당을 옥죄려고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특활비 문제도 이제 제기하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들 특활비 문제 상납 문제를 수사하지는 않을 테니까 국회가 나서가지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견제하는 것인데 최경환 의원도 결국 이제 그 특활비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건 또 별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개파적인 배경도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홍준표 대표 생각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부조리나 비리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여론도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비호하고 나서면은 당도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동안에 이제 국회 풍토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 정치적 탄압, 야당 탄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회가 나서 가지고 방탄도 해주지만은 그런 명분이 없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 개인적 비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이제는 방탄 역할을 해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론이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이 끝까지 거부한다 하더라도 체포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달라질 거지만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쨌든 여당은 또 일부 또 야당이지만은 여당 생각에 이제 공조를 하는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적폐청산의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어떤 체포영장, 체포동의 의결 이제 표결이 됐을 때 그걸 기각시키는 쪽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이나 이쪽이 과반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제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전에 관례를 보면은 표결에 올라오면은 이거를 기각시켜가지고 검찰이 법원이 못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체포동의안 하려면 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의원 과반이 거기에 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명분이 약해요. 국정원의 그 특활비와 관련된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전직 청와대 그때 그 돈을 상납한 거하고 특활비를 이건 다른 거거든요. 국정원에도 특활비가 예산이 배정돼 있고 청와대도 배정이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인데 불법적인 전용이거든요. 근데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는 그건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고 아마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그런 걸 의식해서 특검의 현실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막말 파문이 좀 시끄럽습니다. 예. 김기옥 위원장의 말이 좀 발단이 된 거는 같고 예. 안 대표가 좀 이제 싸가지 같은 예. 그런 표현들을 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던 안 대표의 표현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조금 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 대표도 요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구나. 바른정당하고 연대 통합하는 문제가 이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당에서 반발이 부딪히고 심지어 당대표 그만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당내의 연대 통합을 둘러싼 이 갈등 문제가 이제 원외위원장들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 당 내분이 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막 돌파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뜻을 이제 보이는데 돌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다독거리고 또 설득해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뜻을 하나씩 이제 관찰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의당 미래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미래에도 바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통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평소에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아까 그런 막말한 거 이런 부분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정책 연대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이 연대나 통합의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지난번도 안철수 대표도 현재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